전세권 갑니다. 지상 전세권. 전세권은 지상권하고 목차가 거의 같아요. 거의. 그래서 제가 지상권 목차를 지우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상권 다음에 지역권을 하지 않고 바로 전세권부터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3월에는 지상권, 전세권하고 이제 지역권 할 거예요. 둘이가 아주 비슷해요. 지상 전세권이 갑, 소유,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이에요. 아파트 전세 준다고 하죠. 건물 전세, 토지 전세 다 있어요. 전세권 설정 계약하겠죠. 전세 준다는 계약, 설정 계약을 하고 당연히 물권이니까 자기 앞으로 설정 등기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해요.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주인이 항상 설정자예요. 설정해준 사람.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돼요. 필수 요소. 그래서 전세금 주고 전세 들어갑니다. 3억 줍니다. 항상 지상권이든 전세권이든 기간이 있죠. 사용기간, 존속기간 2년 계약하고 들어갔다고 해봐요. 자, 전세권은 당연히 이제 얘가 세입자가 이 아파트 점유하면서 사용하겠죠. 점유하면서 사용하니까 용익물권적 성격. 문제는 전세권은 권리가 하나 더 붙어요. 이 건물 또는 토지에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있고 또 하나가 생기는데 아까 지상권은 건물은 소유권, 토지에 대해서는 지상권이 있었죠. 이 건물은 당연히 전세 목적물은 소유자는 얘예요. 소유권은 여기서 안 나오고 무슨 권리가 하나 붙냐면 기간이 마치면, 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은 소멸. 그러면 이사 가야 되겠죠. 이사 갈 때 을은 그냥 가요? 뭐 받고 가야 돼요? 전세금 받고 가야겠죠. 그래서 기간 만료해서 이사 갈 때 주인 전세금 주세요. 전세금 돌려주세요. 반환 채권이 이때 이제 생겨요. 전세금 주세요. 채권 행사해서 주인이 채무 이행, 전세금 반환 채무 이행하면 전세금 3억 받고 이제 이사 가면 돼요. 문제는 주인이 전세금 3억을 줘야 되는데 세가 안 나갔다고 안 줘요. 세가 안 나갔다고 돌려치기 하잖아요. 대부분 새 세입자한테 전세금 받아서 돌려치잖아요. 세가 안 나갔어. 세가 안 나갔다 안 준대. 그러면 얘는 세가 안 나가서 안 주니까 그런가 보다 해요? 안 돼요. 무조건 이 사람 줘야 돼요. 세가 나가든 안 나가든 달러빚 내서라도 은행 대출 받아서 3억 줘야 돼요. 자, 전세금을 안 줍니다. 그러면 우리 법은 이 전세금 주세요라는 이 채권에 엄청난 힘을 줘요. 저당권과 똑같은 힘을 줘버려요. 은행하고. 이 전세금을 다른 일반 채권자, 담보 없는 채권자보다 우선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이걸 우선해서 돈 받을 수 있는,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우선 변제권, 다른 놈보다 자기 전세금 3억 땡긴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경매 쳐서. 낙찰대금에서 먼저 땡겨요. 그래서 이 우선 변제권을 위해 전세권자에게 경매권을 줘요. 경매 청구권을. 즉 주인이 세 안 나갔으니까 전세금 좀 기다리세요 하면 을은 바로 법원으로 달려가서 이 아파트 경매로 날려버리면 돼요. 등기돼 있죠. 등기부 등본만 첨부하면 바로 경매 시작. 바로 경매 시작돼요. 그러면 며칠 후 법원으로부터 우편을 받게 돼요. 당신 아파트는 경매 개시됩니다. 무서운 권리예요. 경매권이. 일반 채권자는 돈 받으려면 상대방 재산 경매 치려면 복잡해요. 돈 주세요라는 소송을 먼저 걸어서 판결문을 받고 그 다음에 경매가 가능해요. 하지만 전세권이나 저당권과 같은 물권자는 내가 전세권자입니다. 등기부 등본. 그것만 첨부해서 경매 신청하면 바로 경매가 돼버려요. 그래서 주인이 전세를 안 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현실에서 등기친 전세권자 봤어요? 요즘은 있는데 드물어요. 특히 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
우리 그동안 이 전세권도 마찬가지예요. 60년에 만들어졌는데 이용을 안 해요. 전세 계약은 하는데 등기는 절대 안 쳐줘요. 주인이.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 하루만 늦어도 내 아파트가 경매로 날아갈 위험이 있는데 누가 전세를 줘요. 그래서 등기 안 한 전세, 미등기 전세가 우리나라에 계속 있는 거예요. 미등기한 전세, 채권 전세예요. 미등기 전세는 등기하지 않으면 말은 나 전세 살아요 하지만 전세권자가 아니라 세입자예요. 그냥 임차인하고 똑같은 채권자예요. 경매권도 없고. 이것 때문에 즉 우리 물권은 지상권도 그렇고 전세권도 그렇고 이쪽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소유자 입장에서는 지상권도 안 줘, 전세권, 물권도 안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 채권을 해요. 등기 안 하니까 채권. 채권은 아무런 권리가 없어. 나중에 전세금 못 돌려받아요. 이런 것도 없어, 채권은. 중간에 주인이 바뀌면 갑이 아파트를 팔았어요. 새 소유자가 세입자 쫓아낼 수 있어요. 임차인은. 왜? 물권이 채권 이기거든요. 중간에 집주인 바뀌면 쫓겨나요. 말은 전세인데 등기 안 했으니까 일반 채권은 물권에 져요. 그래서 60년 후에 국민들이 이용을 안 해. 중간에 세입자가 다 쫓겨나더라. 그래서 나온 게 주택임대차보호법 83년도에. 우리 세입자들이 중간에 주인 바뀌어서 쫓겨나고 보증금 못 받고 우선변제권도 없었으니까 그걸 막아보자 해서 만들어진 법이 특별법,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 주임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은 이용을 잘 안 해요. 이것 때문에. 자,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져서 임차권, 채권이지만 마치 물권자인 전세권과 똑같은 보증금도 우선받고 주인 바뀌어도 대항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법의 핵심은 우선변제권하고 계속 살 수 있는 대항력을 주는 거예요. 대신 거기에서도 이것만큼 안 줬어요. 주택임차인에게 대항력도 있고 들이댈 수 있는 힘, 이사 안 갈 수 있는 힘, 보증금도 우선 땡겨요. 순서에 따라. 전세권과 똑같은 힘을 줬어요. 주택임차인에게. 그런데 이것만큼 안 줬어요. 경매권만큼. 이유. 경매권까지 주택임차인에게 주면 우리 국민이 임차인만 내는 게 아니고 임대인도 많잖아요. 그러면 국회가 폭파당해요. 임대인들이 다 몰려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아무리 임차인 보호도 좋지만 경매권까지 주면 진짜 난리 나요. 왜?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바로 경매로 날아간대요. 집주인은 미치는 거예요. 아무리 주택 임차인도 좋지만 경매권까지 그래서 안 준 거예요. 법을 만들 때 이것만큼 안 줬어요. 주택 임차인에게. 여기까지 주면 너무 세지니까 주택 임차인이. 그래서 경매권만큼은 주택 임차인에게도 인정이 안 돼요. 그만큼 이게 굉장히 센 거예요. 심리적으로. 하루 늦으면 내 집이 경매로 날아가는 거야? 굉장한 심리적 압박이 있어요. 그래서 은행이 센 거예요. 돈 안 받으면 바로 경매로 날려버리고. 칼이야 칼. 전세권자도 칼처럼 할 수 있다니. 그러니까 없어요 현실에. 아주 드물죠. 요즘은 가끔 전세권 등기하는 경우가 있어. 몰라서. 이걸 몰라서 전세권. 아니 뭐 그거 하는 거 뭐 요즘 주택 임차인 뭐 다 똑같은데 뭐 해주지 뭐 몰라서. 한번 날라가 봐야 다음부터는 절대 전세권 등기 안 해줘야지. 그러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채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죠. 그래서 을은 채권은 중간에는 발생 안 해요. 기간 만료해서 이사 갈 때 발생해. 이사 갈 때. 이 채권에 대해 우선 변제권이 있어서 전세권은 두 가지 성격. 새 살 때는 사용, 용익물권. 나중에 이 채권과 관련해서는 우선 변제권이 있는 담보 물권적 성격. 그래서 전세권은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새 들어 산다는 점에서 사용 측면에서 용익물권. 나중에 전세금 우선 확보해 준다는 점에서 담보 물권적 성격. 자, 전세권은 목차, 취득 똑같겠고 2번 전세기간, 존속기간. 전세권 존속기간 3번 똑같아요. 전세권이 가진 힘, 전세권자가 가진 권리가 뭐가 있고 전세권자는 어떤 의무가 있는지 똑같아요. 점유하면서 새 살겠죠. 아파트 점유하면서 4년. 두 번째, 전세권도 재산권이니까 처분할 수 있어요. 전세권 처분.
자, 지상권 처분의 자유였죠. 목차해졌고. 마찬가지 전세권도 똑같은 물권이니까 처분의 자유. 처분의 자유. 그 다음 지상권에서는 치료 낼 의무,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치료 지급 의무가 있지만 전세권에서는 고장나면 보일러 전세권자가 고쳐야 돼요. 전세권자가 고쳐야 돼요. 수리, 수선 의무 전세권자 있어요. 설명은 이따 해드릴게요. 소멸하겠죠. 발생, 취득 써드리죠. 발생, 변경, 소멸. 항상 소멸 사유, 소멸 효과. 어떤 사유로 소멸하고 소멸하면 어떤 효과. 여기서 중요한 거. 부, 속물, 매수, 청구권이 전세권에서는 나와요. 지상권하고 목차 거의 비슷하죠. 비슷한데 전세권이 앞으로 몇 개 더 추가가 돼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이 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권 때문에 지상권에 없는 목차가 3월에 제가 몇 개 추가를 할 거예요. 기본은 용익물권적 성격에서 똑같아요. 토지 사용하나, 토지 건물 사용하나. 당연히 여기가 중요하죠. 특히 처분의 자유. 이쪽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도 중요해요. 여기는 시험 잘 나와요. 점유하면서 사용한다. 존속기간, 전세권에서 존속기간은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 잘 나와요. 지상권 2년 아니요. 그건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여기는 지금 물권하고 있어요. 저기 지금은 특별법 잊어먹어요. 특별법은 정말 그래요. 우리 민법 점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민법에서 판가름 나요. 특별법은 연락이 해도 4문제 이상 못 맞히고요. 기본만 해도 3문제는 맞춰요. 그럼 어떤 거 하실 거예요? 연락이 하고 4문제 맞힐 거예요? 기본만 하고 3문제 맞히실 거예요? 그럼 공부는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민법 점수는 총칙하고 계약법에서 갈려요. 거기서 7개 이상 8개까지 맞춰주고 물권법 반타작 7개, 특별법 반타작 3개. 그러면 60점이 넘어요. 근데 물권법 7개에서 한 2개 더 맞춰봐. 그러면 5점이 쭉 올라가고요. 특별법에서 하나만 더 맞춰봐라. 그러면 10점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민법을 열심히 해야 돼. 민법. 자, 기간 아주 중요해요. 소멸은 부속물 매수청구권. 여기서 기초 쌓고 이것도 토지가 아니라 건물 임차인에게 그대로 준용해줘요. 갖다 써요. 임대차에서 한 문제짜리. 한 문제. 임대차에서 잘 나와요. 여기서 기초 쌓아야 돼. 자, 교재 갑니다. 전세권 페이지가 273페이지입니다. 법조문 봅니다. 제1항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법조문에 있네요. 전세금 꼭 내라고. 전세금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합니다. 또 이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자, 기타 다른 일반 채권자, 담보 없는 일반 채권자라고 그래요. 얘들보다 지전세금 가장 먼저 땡길 수 있는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자, 그러면 밑줄 칩니다. 전세금 지급 밑줄, 부동산 밑줄, 점유 밑줄, 사용 밑줄, 점유하면서 사용. 그다음 전세금에 대해 우선 변제권 밑줄. 이게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그러면 단어에서 봅니다. 반드시 전세금 지급하라 했으니까 여기서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필수 요소다 이런 말이 나올 거고, 부동산이니까 그 위에 적어요. 토지도 되고 건물도 되고. 그래서 전세권의 객체는 토지도 되고 건물도 되고, 그 건물 전세, 토지 전세 있다. 그다음에 반드시 점유하면서 사용하면 되고, 그다음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마치 저당권자와 같은 우선 변제권을 준다. 그래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용익물권,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담보물권적 성격을 2개 다 갖고 있다.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법조문에서 별 하나 하시고, 이행 같은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자,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이제 취득과 존속기간. 취득, 전세권 설정 계약하고, 계약이니까 등기 치세요. 설정 등기. 186쪽에 있죠. 자, 오른쪽. 방과로 2번 전세금 지급해라 있죠? 오른쪽 찾았죠?
동그라미 2번.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필수 요소다. 밑줄 치고 별 하나. 법조문에 전세금 지급하고. 아까 지료는 법조문에 없죠? 지료 지급해라 이 네 글자가 없어. 근데 전세권에서는 조금 전에 본 법조문에 전세금 지급하고 법조문이 물권법은 강행 규정이죠. 내용 그대로 따라야 돼요. 그래서 필수 요소다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별 하나 하시고. 자, 다음 페이지 넘겨봐요.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이제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가는데 전세 기간이에요. 내가 몇 년 살 것인지 이게 아주 중요한데 오늘은 가장 기초 하나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하염없이 중요하다고 했다가는 우리가 다음 주에 1월 과정이 맞춰지잖아요. 계약부를 못 나가. 그래서 제가 그 강의 조절, 분량 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싶겠지만 참아요. 3월에 할 거예요. 자, 마찬가지 기간을 갑과 을이 정하고 들어갈 수도 있고 기간을 정하지 않고 들어갈 수도 있어. 항상 경우 수는 두 개예요. 존속 기간에서. 자, 기간을 정합니다. 2년 정할 수도 있고 5년 정할 수도 있고 10년 정할 수도 있고 계약하기 나름이에요. 문제는 법에서 하나 규정을 둬요. 기간 정하는 건 자유지만 10년은 넘지 마세요. 전세 기간은 최장기 10년 제한이 있어요. 자, 시험 거의 안 나. 30년 동안 한 번 나왔어. 30년 동안 한 번 나온 거는 안 나온 거예요. 그 어차피 흘러가 또. 나오긴 나왔지만 그거 몰라도 정답은 딴 데 박혀 있다. 그걸 제가 흘러간다고 표현해요. 나머지 중요한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전세권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기억나면 좋고 기억 안 나도 상관없어. 그 문제 맞추는데. 10년을 넘지 못한다. 이런 조문이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여기요. 여기가 시험이 아주 잘 나와요. 자,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전세 들어갔어요. 그냥 그런 경우가 과연 얼마나 있겠냐마는 또 사람마다 또 틀리니까 그냥 사세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간을 안 정했기 때문에 우리 법 조문이 이런 경우라면 서로 주인이든 세입자 을이든 각 이거 외워요. 각 당사자는 제 둘은 언제든지 서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자, 한 6개월 살고 있는데 주인한테 전화가 왔어. 이사 좀 가주세요. 할 수 있어요. 기간 안 정했으니까. 또 세입자도 주인한테 저 이사 갈게요. 전세금 빨리 빼주세요. 각 당사자는 갑과 을은 주인이든 세입자도 언제든지 서로 이사 가세요. 저 이사 갑니다. 할 수 있다. 이걸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한다고 해요. 이사 가세요. 소멸시켜야 뭐 이사 갈세요라는 권리가 나오니까 이게 소멸통고라는 단어예요. 소멸을 통고한다는 얘기는 이사 가세요. 저 이사 갑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알릴 고자예요. 소멸 청구하고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소멸 청구는 의무 위반했을 때 나가세요. 이 강제성이 좀 있어. 그러지만 이건 이사 좀 가주세요. 정중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문제는 모든 의사표시는 도달하면 효력을 발생해요. 그러면 주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좀 이사 좀 가주세요. 그러면 소멸을 통고한 거죠. 그러면 바로 이 효력 소멸돼 버리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에 따라 주인한테 좀 이사 가주세요 해서 바로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면 바로 이삿짐 싸야 돼요. 근데 어디로 가라고? 어디로? 나갈 집을 구할 시간도 안 주고. 그래서 우리 법이 이사 가주세요 주인한테 전화 왔을 때 바로 소멸돼서 다음날 당장 이사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세입자가 이사 갈 집을 찾는 시간 그때부터 찾는 거야. 검색하면서 부동산도 다니면서 그 시간을 한 6개월로 산정을 했어요. 그래서 소멸 통과하면 6달 후 이제 소멸돼요. 바로 소멸되는 게 아니라 6달 후. 즉 6달 동안 이사 갈 집 정해서 그 사이에 이사 가세요. 6개월 안에 이사 가면 된다 얘기예요. 마찬가지 세입자 을이 주인한테 저 이사 갈 건데요. 전세금 주세요 빨리. 그러면 주인은 3억을 어디서 마련해? 다음날 어떻게 줘? 그래서 주인도 마찬가지. 기다리세요. 6개월. 6개월 안에 전세금 마련해서 주면 돼요. 그래서 서로
주인은 전세금을 확보할 시간, 마련할 시간이 6달 정도 필요할 것 같다. 세입자는 이사갈 집을 찾을 게 한 6달은 필요할 것 같다 해서 공평하게 6달 후 소멸된다. 6달 안에 이사 가면 되고 6달 안에 전세금 주면 돼요. 이게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전세에서 법 조문이에요. 각 당사자는 서로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고 바로 소멸되는 게 아니라 6달 후. 그러면 이게 기출 한 3번, 4번 나왔는데 이 조문이 어디를 장난치느냐? 절대 숫자는 장난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즉 6달을 뭐 3자로 바꾼다든지 1년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장난은 쳐본 적이 없어. 우리 민법은 저쪽 특별법은 장난쳐요. 주임법하고 상임법은 숫자 장난쳐. 거기는 민법이 아니야. 민법이 아니에요. 특별법은. 그래서 그쪽은 마치 2차 과목까지 숫자를 막 장난쳐요. 찌꺼하게 나와. 하지만 민법만큼은 절대 진짜 숫자 장난쳐. 여기를 장난쳐.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쪽을 아주 멋있게 장난을 쳐요. 그래서 숫자 장난치지 않는다. 그다음 이것도 소멸 통고하면 즉시 소멸된다. 이런 식으로 장난쳐. 즉시 아니죠? 6달 후. 결국 외워두면 좋아요. 단지 너무 숫자에 몰입하지는 마시라. 이걸 차라리 외우시라. 각 당사자는 서로 언제든지 이사 가주세요 소멸을 통고 알릴 수 있고 이사 갈 집 마련해야 되니까 알아봐야 되니까 시간은 바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6달 후 소멸. 그대로 이해하고 외워야지. 자, 그래서 존속기간은 이 2개만 볼 거예요. 먼저 기간 정했네요. 첫 번째 법조문. 목차가 최장기간에 제한이 있다. 이 최장기간은 10년이에요. 그래서 제1항 전세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자, 밑줄만 쳐요. 기간 약정 없네요. 중간 2번 법조문 봅니다. 조문 제목이 전세권의 소멸 통고죠. 자, 전세기간을 정하지 않고 들어갔네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받은 날로부터 6달 지나면 소멸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밑줄 치느냐?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네요. 밑줄 하시고 기간을 정하지 않고 들어갔네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요. 각 당사자는 밑줄. 각 당사자는 즉 갑이든 을이든 주인이든 세입자든 언제든지 밑줄. 소멸 통고 4글자의 밑줄. 6개월 경과 소멸 밑줄. 6개월 후 소멸. 이걸 외우세요. 별 3개 하세요. 별 3개. 이거 장난 잘 치니까 외워버리면 좋아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고 바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이사갈 집 찾아야 되니까 6달 후 소멸한다. 이렇게 제가 외우라는 얘기는 지금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6월까지 8월까지 외워질 정도로 자꾸 뱉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외워져요. 자, 오른쪽 효력 갑니다. 효력이 미치는 범위 1번, 2번은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한 바퀴, 2바퀴까지 돌아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전세권자의 권리 의무 나옵니다. 278페이지. 먼저 제목만 봐요. 전세권자의 1번. 점유하면서 사용하겠죠. 수익은 그냥 따라 붙는 거예요. 점유하면서 사용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4번이에요. 물권적 청구권 나옵니다. 한번 봐봐요. 전세권은 반드시 점유하고 있죠. 점유하면서 사용하죠. 아파트든 토지든 토지전세, 건물전세인데 사용하려면 반드시 점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용은 점유하면서 사용하는데 누군가 토지전세인데 누군가 내 허락 없이 불법 점유해요. 그러면 전세권이 침해됐겠죠. 그러면 항상 물권이 침해되면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나오겠죠. 문제는 하나가 더 나와요. 얘는 전세권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본권이죠. 전세권이라는 본권. 점유권 다음 소유권부터 제한물권은 다 본권이라고 해요. 전세권에 기한 물청도 할 수 있지만 하나 더 있죠. 점유권도 있죠. 점유하면 무조건 점유권이 있어요. 점유자에게는. 점유권에 기한 물청도 가능해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해요.
같은 말이에요. 점유권에게 한 물권적 청구권을 점유자를 보호해주는 청구권에서 점유보호청. 그래서 전세권이 침해되면 전세권에게 한 물청도 할 수 있고 점유권에게 한 물청도 할 수 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기출 4번이야. 4번. 죽어라 나왔다는 얘기죠.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봅니다. 4번 물권청구권에 3번을 봐요. 3번. 동그라미 3번. 전세권이 침해 밑줄. 전세권이 침해됐다는 얘기는 누군가 불법 전가하고 있다는 얘기. 아파트든 토지든. 그러면 전세권자는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점유보호 청구권 밑줄 하시고 그 다음 밑에 여백에 전세권자는 이걸 적어요.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전세권에 기한 물청 이게 먼저예요. 그 다음 점유권도 있으니까 점유권에 기한 물청 둘 다 가능하다. 둘 중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전세권이 침해됐으니까 전세권에 기한 물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써놔요. 왜 제가 여백에 썼냐면 일단 써놓고 그래서 전세권에 기한 물청, 점유권에 기한 물청 다 가능하다. 별 2개 하시고 자 1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1번이 전세권에 기한 물청에 대한 우리 시험 지문이에요. 자 볼게요. 제3자가 불법 점유하네요. 자 전세권자는 불법 점유니까 이놈을 상대로 건물 주세요. 내 건물 전세 살고 있는 건물 반환 청구죠. 이게 뭐다? 전세권에 기한 반환 청구요. 할 수 있겠죠? 맞는 지문이요. 이게 바로 전세권에 기해서 돌려주세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지문을 보면 한번 몰라도 제3자가 불법 점유해? 나 전세권이 있어? 그럼 이놈한테 돌려줘. 할 수 있다 하면 맞는 지문이요. 그죠? 뭐 이론 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고 나서 뭔 말인지만 파악하면 OX를 골라낼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침해했어? 불법 점유야? 이 나쁜 놈이네? 그러면 전세권 나 권리자 네? 돌려줘. 할 수 있다라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OX 앞으로 골라갈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별 하나 하시고 결국 3번에서 제가 얘기한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그 구체적인 표현 형식이 1번과 같이 나올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반환 청구. 오케이. 이제 오른쪽 전세권 처분 겁니다. 여기 이제 가는 거예요. 2번째. 여기가 아주 중요해요. 한번 봐봐요. 일단 전문을 한번 볼게요. 법 전문 오른쪽 첫 번째 전문 봅니다. 전세권자는 지 전세권을 제3자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담보 제공할 수도 있어요. 남은 기간 내에서 딴 놈한테 전전세 임대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밑줄 양도 밑줄 담보 제공 밑줄 전전세 밑줄 임대 밑줄 4개가 나오죠. 양도, 담보 제공, 전전세, 임대. 양도가 뭐죠? 양도가 처분하는 거. 그렇죠. 이런 걸 외우셔야 돼. 팔아 제끼는 거. 양도, 담보 제공, 저당권 설정하는 거. 이런 거. 지금 이런 걸 외워줘야 돼. 기초공사. 자 이제 설명 들어봐요. 설명을 제대로 들어야 여러분들이 기억이 오래 가요. 이해가 더 잘 되고. 우리 갑소유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갔어요. 그러면 전세권자죠. 기간 2년으로 하고 들어갔어요. 전세금은 3억 주고 들어갔겠죠. 그러면 을은 이 아파트에 대한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중간에 한 1년쯤 살았는데 미국으로 발령이 났네요. 회사가. 근데 한 10년 미국에 있으래요. 그러면 을은 이 전세권을 팔고 돈 챙겨서 갈 거예요. 전세권을 판다는 얘기는 이 전세금을 이놈부터 받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자 병이 전세권을 팔아요. 전세권을 병이 취득하려면 매매니까 계약이니까 전세권 이전 등기를 하면 병은 전세권을 취득하겠죠. 즉 전세권을 양도했다고 그래요. 돈 받고 3억 받고 팝니다. 그러면 전세권을 양도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항상 제한물권은 소유자와의 관계가 있어요. 소유자. 갑은
세를 줄 때, 지 아파트 세를 줄 때 반드시 공인중개사님한테 부탁을 해요. 우리 아파트 들어올 세입자는 절대 애 있으면 안 돼요. 애 없는 사람으로만 골라주세요. 우리 부부만 살고 애가 없어요. 그래서 계약을 해서 드린 거예요. 자, 갑 입장에서는 애가 막 있고 하면 자기 아파트가 망가진다. 이런 주인이 있어요. 애 싫어하는 갑이 딱 사람이야, 전형적인. 이 사람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 아파트 애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망가질까 봐서. 자, 그래서 을은 애가 없어요. 갑에 딱 맞는 세입자예요. 근데 갑은 자기 아파트를 너무 사랑하니까 세 달에 한 번씩 꼭 초인종 눌러서 한 번씩 확인해요. 어디 망가진 거 있나. 이 측면에서는 좀 안 좋아. 아까까지는 이해 좀 하려고 했는데. 자, 이 시점에 팔고 을은 미국 갔고 병이 이제 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병이. 왜? 새로운 전세권자로서. 등기까지 쳤으니까 물권자예요. 자, 병이 들어온 지 일주일 후 띵동 울리네요. 누구세요? 하니까 갑이 더 놀래. 당신 누구세요? 나 을한테 세 줬는데 당신 누구냐고. 그러겠죠. 주인 입장에서는. 왜? 을이 전화도 없이 팔고 도망갔거든. 자, 주인 입장에서는 깜짝 놀랍니다. 당신 누구세요? 문제는 애들이 10명이야. 문을 열었더니 와, 어린애들이 바글바글 쌍둥이 뭐 하니까 이제 뭐 난리가 아니야. 벽도 난리가 아니고 얘는 기절했어. 기절. 자, 갑은 당연히 병 보고 나는 을한테 세 주는데 당신 왜 내 허락도 없이 당신들끼리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해서 들어왔냐. 나가라고. 난 미국에 전화해서 이러면 혼낼 거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없다. 갑은 10명의 애들이 있는 세입자를 받아들여야 된다. 지는 원하지 않았지만. 이유. 처분의 자유. 물권의 강한 양도성. 처분의 자유. 자유란 얘기는 주인 동의 필요 없다. 지상권도 처분의 자유. 전세권도 처분의 자유. 자유가 뜨면 동의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팔아제낄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갑은 감수해야 돼. 자, 그런데 우리 법이 한 번 더 나서 갑과 같은 사람이 있더라. 전세 줄 때 세입자를 꼭 고르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면 이분도 우리 국민이에요. 그래서 법이 예외를 둬요. 딴 사람한테 중간에 세입자 바뀌는 걸 당신 원하지 않으면 전세권 설정 계약할 때, 즉 처음에 계약할 때 특약을 하세요. 설정행위로, 즉 계약할 때 처분 금지 특약을 맺으세요. 계약할 때 당신 중간에 딴 사람한테 팔지 말아요. 전세 주지 말아요. 세 주지 말아요. 담보도 제공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설정행위로 금지할 수 있다라는 예외 조항을 법이 또 줘요. 그래서 처분의 자유도 있지만 전세권은 처분하지 마세요. 제한도 가능해요. 그래서 지상권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이게 붙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는 얘기죠. 제한도 가능하다. 설정행위로 금지할 수 있다. 그래서 특약상 처분하지 마세요. 특약이 있으면 얘는 처분 못해요. 처분 못해. 그래서 법조문 단서 다 양도할 수 있다. 담보 제공할 수 있다. 전전세 임대할 수 있다는데 그러나 주인이 계약할 때 설정행위로 금지한 때에는 처분할 수 없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설정행위로 금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법조문이 별 3개 들어가요. 별 3개. 그래서 양도, 담보 제공, 전전세, 임대 이거 한 10번 뱉으시고 단서가 더 중요해. 설정행위로 금지할 수 있다. 그래서 내용은 바로 금지로 들어가 버렸어요. 설정행위로 전세권 양도, 전전세, 임대 금지할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래서 이 법조문에 별 3개 하시고 제목에 쓰세요. 처분의 자유만 있는데 처분의 자유와 제한 쓰세요. 전세권은 처분의 자유도 있지만 제한도 가능하다. 그래서 제목을 외워요. 이거 제한도 가능하다. 지상권은 처분의 자유만 있지만 전세권은 처분의 자유도 있지만 제한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전세권 설정행위로 금지할 수 있다. 이걸 같이 외워주면 돼요. 제목 외우시고 애 열명실이라는 값 생각하세요. 팔지 마세요. 중간에 나 애 있는 사람 싫어요. 전세만큼은 설정행위로 처분 금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례를 기억하면 좋아요. 전세만큼은 처분. 중간에 애 많은 다른 사람한테 팔지 마세요라고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밑에 양도와 관련 대응팔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다음 페이지. 담보 제공이 다음 페이지 넘겨봐요. 3분의 1번. 담보 제공이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 밑줄. 담보 제공은 지상권하고 전세권에만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지상 전세권만. 지역권에는 안 돼요. 자, 전세권 소멸 갑니다. 오른쪽 공통 소멸사 있겠죠. 목적물 멸실 밑줄. 혼동이 일어났네요. 혼동 밑줄. 용익물권이니까 소멸시효 걸리겠죠. 소멸시효 밑줄. 그 다음 용익물권이니까 기간 만료. 존속기간 만료. 별 하나. 2년 지나면 소멸합니다. 지상권이든 전세권이든. 자, 다음 페이지 가봐요. 포기 있네요. 포기. 제목만 보시면 돼요. 전세권의 특유한 소멸사유 2번만 봐요. 아까 봤죠? 기간 정하지 않았네요. 각 당사자는 서로서로 언제든지 소멸, 통고, 알릴 거예요. 통고로 소멸하겠죠. 아까 봤으니까 됐고요. 자, 소멸의 효과 오른쪽에 2번 봅니다. 전세권자에게 우선 변제권을 줘요. 즉 지전세금. 그런데 밑에 법조문 이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자와 똑같은 경매 청구권을 줘요. 밑줄 칩니다.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 지체 밑줄. 전세금 돌려주는 것을 주인이 지체 안 돌려주네요. 그러면 경매로 날려버릴 수 있다. 경매권이 있다. 전세권. 여기 법조문 별 하나만 왔어요. 그래서 저당권자 똑같이 이것 아주 강한 권리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전세권의 마지막. 원상 회복 의무, 부속물 수거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거 설명 한번 들어요. 설명. 지금 할 게 이제 부속물 매수 청구권 할 거예요. 아까 지상권에서는 건물 사세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나오고 전세권에서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나와요. 갑 소유 아파트를 을이 세 들어가요. 자, 을은 전세권자로서 지금 세를 살고 있어요. 기간은 2년으로 들어갔다고 해봐요. 전세금 3억 주고 현재 살고 있어요. 첫 여름이 왔어요. 여름에 너무 더워요. 요즘 여름 되게 덥잖아요. 어우, 거실에는 에어컨이 있는데 안방에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을이 안방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싶어서 전자제품 매장에 가서 벽걸이 에어컨을 시켜요. 벽걸이 에어컨은 옆에 창문으로 좀 뚫어야 되겠죠. 호수랑 안방을. 그래서 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허락을 구해요. 주인, 안방에 에어컨 좀 설치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어요? 전화로 허락을 구합니다. 왜? 나무집에 구멍 뚫어야 되니까 허락 받아야 돼요. 나무집 마음대로 구멍 뚫으면 안 돼요. 구멍 뚫어야 되니까 그래. 주인이 자, 여러분 같으면 허락해 줄 거예요? 그냥 하지 마세요. 그럴 거예요. 세입자가 요청이 들어오면 벽걸이 에어컨 안방. 그렇지, 해줘야지. 90%는 해줄 거예요. 근데 심보가 안 좋은 사람은 구멍 뚫지 마세요. 안 돼요.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뭐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어쨌든 이 사람은 그러세요. 흔쾌히 허락했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설치했어요. 그렇게 2해를 보내고 이제 기간이 2년 만료했어요. 그러면 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특별히 재계약하지 않고 이 사람은 이제 이사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아파트에 살던 세입자가 이사 갈 때는 기존에 들어왔던 자기 물건 깨끗이 포장이사 딱 짐 싸서 애초에 들어온 빈 집 상태로 샥 돌려주고 청소도 깨끗이 하고 이쁘게 이사 가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이사 가는 당일인데 세입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두 번째 전화예요. 을이 그러는 거예요.
어이 주인, 전에 내가 에어컨 설치한다고 했죠? 그랬죠. 기억나요. 에어컨 사세요. 에어컨 사세요. 부속물, 벽걸이 에어컨은 부속물이에요. 여기부터 해야겠네. 자, 전세권자가 남의 건물에 지 에어컨을 지가 사서 붙였어요. 그러면 부합되느냐 마느냐. 항상 남의 토지든 건물이든 남의 부동산에 동산을 사서 붙였죠. 건물은 값건데 아파트는 값건데 에어컨은 누구 거예요? 올 거지. 지가 전자제품 매장에서 샀으니까. 그러면 남의 건물이라는 부동산에 동산을 붙였죠. 소유자가 다른 두 개 물건이 붙었어요. 그러면 항상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소유자가 다른 물건이 붙었어. 얘는 전세권자로서 심었죠. 그러면 항상 권이 붙어 있으면 권원에 의한 부속 이렇게 연결시켜야 돼요. 지상전세 임차인과 같은 권리자가 뭔가를 붙이면 남의 부동산에 토지든 건물이든 권리자가 붙이면 부합되지 않아요. 전세권자가 심은 이것은 부합되지 않아요. 부합물이 아닌 걸 부속물이라고 해요. 권원에 의한 부속. 외워요. 권원에 의한 부속물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이 에어컨 설치했든 전세권자가 설치했든 권리자가 붙였다 하면 부속물, 부합물 아니에요. 부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에어컨은 울 거예요. 울 거. 부합되면 값이 먹어버리는데 부합되지 않죠. 울 거요. 울 거. 자, 문제는 이사 갈 때 을은 자기 거니까 이것도 떼어서 뗄 수 있으니까 수거해서 자기 기타 다른 물건하고 포장이사해서 샥 가야 돼. 그런데 우리 이 에어컨을 주인 보고 사래요. 이게 뭐냐? 부속물 사세요 하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에요. 자, 그러면 갑은 이 말을 듣고 살 것 같아요? 안 산다고 할까요? 안 산다고 하지. 나 에어컨 필요 없어요. 다 가지고 가세요. 저 안 사요 했어. 사야 돼요. 사야 돼요. 마찬가지 형성권이야. 거절할 권리가 없어요. 사세요 하면 바로 매매 성립. 말이 안 되죠. 갑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법이요. 바로 매매가 성립. 즉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돈 줄 의무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한 30만 원 한다고 치죠. 뭐 중고가로. 30만 원 줘야 돼요. 거절할 권리가 없어. 그래서 시험은 매수 청구권 행사했을 때 저기 주인은 거절할 권리가 없다. 왜? 형성권이니까. 바로 매매가 성립하니까 말은 청구권인데 청구권 원래 거절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안 사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권리가 없어. 형성권이라 그래. 거절 권리가 없다. 단 부속물 매수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설정자 주인 동의 얻어 부속. 동의 얻어 부속시켰거나 또는 애초에 주인으로부터 산 물건. 설정자로부터 매수했거나 이 두 단어가 떠야 돼요. 설정자 자 전화해서 오케이 해줬죠. 설치하라고. 설정자 주인 동의 얻어 부속. 그다음에 애초에 들어갈 때 갑거했는데 들어갈 때 얘가 싼 값에 샀어요. 설정자로부터 산 물건이거나 이 요건을 갖췄을 때만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유는 왜 법이 이걸 요건으로 했느냐? 최소한 주인이 이 존재를 알란 얘기예요. 동의해 줄 때 알았죠. 아, 에어컨이 설치되는구나. 또는 직걸 팔았죠. 즉 설정자가 안 물건만 사세요. 그렇게 법을 규정한. 근데 이걸 이제 엎어버립니다. 얘가 법 취지는 좋아요. 설정자가 안 물건만 사라고 하세요. 취지는 좋은데 그때 전화 왔을 때 갑이 하지 마세요. 설치하지 마세요. 그런데 얘가 설치했어. 그러면 얘는 사라고 못해요. 주인이 동의 안 해줬으니까. 즉 무슨 얘기냐? 마음씨 착한 주인은 필요도 없는 에어컨을 사야 되고 설치하지 마세요 라고 한 주인은 안 사도 돼요. 자, 앞으로 세입자가 에어컨 설치해도 돼요 하면 어떻게 한다?
설치하지 마세요. 못되게 나가야 돼. 못되게. 그런 거 없어. 이거 다 강행 규정이야. 강행 규정. 무조건 특약 안 먹혀요. 나중에 보겠지만 물권법 규정, 강행 규정. 임대차도 강행 규정. 그래서 특약 안 돼. 나중에 때 가서 그런 거 없어. 안 먹혀. 그래서 다 필요 없고 설정자 동의 얻어 부속시켰거나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경우에만 부속물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 이게 시험이 나온다고요. 시험이. 저는 시험이 안 나온 건 얘기 안 해요. 자, 그래서 봅니다. 법조문. 전세권이 제1항 기간 만료로 소멸하겠죠. 자, 전세권자는 당연히 목적물을 주인한테 원상의 회복 돌려주라는 얘기예요. 또 이 전세 목적물에 지가 부속시킨 물건 지 거니까 수거해서 이사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2항 2항으로 가요. 이 부속 물건이 에어컨이 설정자 동의 얻어 부속시켰거나 또는 세 번째 줄 설정자로부터 산 매수한 것인 경우에는 두 번째 줄 전세권자는 설정자 주인한테 이 에어컨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자, 설정자 동의 얻어 부속 밑줄 설정자로부터 매수 밑줄 반드시 부속물 매수 청구하려면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2항이 중요하다는 얘기요. 1항은 시험 안 나오고 2항. 그래서 전세권자는 주어도 하세요. 전세권자는 설정자 주인에 대하여 에어컨 사세요. 앞으로 부속물 하면 벽걸이 에어컨 생각하세요. 임대차에도 똑같이 써먹어요. 벽걸이 에어컨. 두 번째 줄에 제2항의 별 3개. 그래서 전세권자 이 부속물 매수 청구는 임차인 건물 아파트 임차인에게도 똑같이 인정돼요. 나중에 거기도 조문이 있어요. 임대차.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전세권 마칩니다. 우리 10분간 쉬고 마지막 유치권 들어갈게요.